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우입니다. 자, 이항정리 관련된 필수 예제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전부 다 했습니다. 특히나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식들이 좀 쏟아져 나왔죠. 이항정리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A, B의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합들, NC0부터 순차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형태들의 공식들이 나왔는데 외울 건 외우시고요. 그중에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NC0부터 NC1, NC 점점점 NCN까지 더한 거 얼마다? 2의 N제곱. 이건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결과를 외운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필수의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풀이 쭉 진행을 하고 후반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더 한 단계 진화된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이론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43번부터 시작. 다음은 간단히 하세요. 2n-1 컨비네이션 0부터 쫙 더하는데 어라? 2n-1 컨비네이션 n-1이 그래서 끝나버렸어, 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2n- 컨비네이션 0부터 쭉 해가지고 요 다음이 원래 뭐예요? 2n-1 컨비네이션 n 2n-1 컨비네이션 n 플러스 1 점점점 더하기 2n-1 컨비네이션 2n-1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건 알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값은 2의 2n-1제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n-C 0부터 2n-1C, 2n-1까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조합의 성질상,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요 앞에 반토막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조합의 성질상 요거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똑같죠? 그죠? 2n-1 컨비네이션 m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2n-1 컨비네이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2n-1 마이너스 n. 하면 이 값은 2n-1 컨비네이션 n-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앞에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는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거죠, 지금 식이.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한 게 2n-1제곱이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딱 반절이네. 따라서 2분의 2의 2n-1제곱이고요. 2의 2n-2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네, 원리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변형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을 만족하는 이걸 구하는 건데 NC0, NC1, 점점점, NCN 이렇게 있는데 요거 우리가 배웠던 공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앞에 봐볼까? 요 4번식 보입니까? 4번식? 4번식은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이런 식이야 지금. N 곱하기 NCN이니까 지금 이게 N 곱하기 NCN이고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게. 그럼 원래는 요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0 곱하기 NC0이 붙어 있는데 갑자기 1 곱하기 NC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었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 2니까 1 플러스 n 곱하기 2의 n-1제곱 기억납니까? 어떻게 들어? 미분으로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100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값을 모두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풀 수 없는 부등식입니다. 지수 형태하고 다항식 형태 같이 섞여 있는 형태는 풀 수가 없는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서 구해보겠습니다. 한 10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의 9제곱이 10 곱하기 2의 9제곱은 5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9, 8, 8 정도 8 곱하기 2의 7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8 곱하기 이 값은 8이 2의 3제곱이니까 2의 10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이 8이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면은 10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024니까 1025는 1000보다 작다가 틀렸죠. 그러니까 n은 8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7이 되면은 7 곱하기 2의 6제곱이야. 7 곱하기 100이 64거든요. 64. 64를 하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1000보다는 작은 값이죠. 뭐 앞에 2를 더해도 100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만족하는 7은 답이 되는 겁니다. 8은 안 되고 7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답은 1부터 네, 전부 다 7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PR은 20CR의 3분의 1의 이것일 때 질문이 요걸 봐라. PR하고 X의 3R제곱 곱한 거를 시그마 처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시그마 R은 1부터 20까지. 자, 이거 쓸게요. 20CR 3분의 1의 20 마이너스 R제곱 3분의 2의 이거. 그 다음 X의 3R제곱. 이게 식이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이항정리를 전개하는 식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항정리식은 이렇게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A의 n-r제곱, B의 r제곱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요게 문제네? 근데 이거를 하나로 쓸 수가 있죠. 3분의 2 곱하기 X의 세제곱의 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A의 20 빼기 R 제곱, B의 R제곱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20CR은 맞는데 무조건 이걸 이항정리 전개하려면은 R은 0부터 20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1부터잖아. 0부터가 빠져있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R의 0인 부분을 추가를 해주셔야지만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 A 더하기 B 3분의 2의 X의 세제곱에 20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R이 0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R이 0일 때가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네. R이 0인 것은 얼마입니까? 20C 0, 1이고요. 3분의 1의 20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X제곱에 0제곱이니까 1이어서 요걸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찾고 싶은 함수 fx 되는 거야, 이게. 이 fx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f-1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20제곱 빼기 3분의 20제곱이니까 f-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f'1은요, 이게 fx니까 f'x를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죠.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x 세제곱에 19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요 안쪽을 미분한 걸 뒤에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면 요거 그냥 가볍게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네, 식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미분하는 건 나중에 미분 그냥 배운 다음에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값은 요 안쪽을 미분한 2x의 제곱을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져서 요게 되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0이 남고 2가 남으니까 f'1은 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문제 4-5번. 오, 식이 어마어마하다, 그지? 이 시그마로 복잡한 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정 안 되면 쫙 써보면 돼. 써볼게. fk가 20ck일 때 다음 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2k-는 k 자리에 2k-를 집어넣으면 2n c 2k-1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 써봐. 써볼게. K1 집어넣으면 값이 2NC1, 2NC3, 점점점, 2NC, 2N-1. 이게 뭡니까? 두 칸 건너 하나씩. 배운 적 있어요? 언제 배웠어? 여기 있네. 동그라미 2번 보입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2번 보입니까? 이게? 두 칸 건너 하나씩 더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NC 0부터 NC N까지를 싹 더하면 2N제곱. 두 칸 건너 하나씩 더하면 그거 반절. 이거는 ENC 0부터 ENC 2N까지 더하면은 2의 2N제곱이 되는데 그것의 반절.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의 2N-1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4-5번 하고 있어요. 4-5번. 네.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K가 1부터 이것까지. 잘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이거 없으면 K1, 일단, 이거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에 F2K, 여기 2K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N, C, 2K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써볼게. 이걸 써보면은 K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요 조합을 앞에다 써볼게요. 2NC 2 곱하기 2의 1제곱 2NC 4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C 2N 2의 N제곱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니?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이거 두 칸 건너 하나씩 있는 거 맞습니까? 두 칸 건너 하나씩 있는데 이상하다. ENC 0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합의 문제는 무조건 R이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이상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원래. EN 노란색 쓸까요? ENC 0 곱하기 2의 0제곱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식이. 그래야지 뭔가 0, 2, 4, 6, 8 하면서 싹 다 짝수 번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빼기. 여기 값은 1이고, 여기 1이니까, 2를 빼주면은 원래 식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밑줄, 여기, 요 마이너스 앞에 있는 요 부분을 간단하게 만드는 문제인데, 역시 두 칸 건너 하나씩 더하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두 칸 건너 하나씩 하는데 2의 n제곱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뭔가 좀 쉽게 구할 수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뭐지? A가 2이고 B가 2니까 한마디로 이 값은 0이고 2의 0제곱이 옆에 1 곱하기 2n-0제곱 1 곱하기 2n-1제곱이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이 값이 1 더하기 2의 2n제곱을 전개하면 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두 칸 건너 하나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두 칸 건너 하나기 때문에 두 칸 건너 하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상태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0, 1, 2, 3, 4 되지만 이 여기는 2, 4, 6, 8 이렇게 두 칸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식을 바꾸셔야 되느냐. 이 값은 2n 컨비네이션 0의 루트 2의 0제곱 2n 컨비네이션 2의 루트 2의 제곱 2n 컨비네이션 4의 루트 2의 4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2n 컨비네이션 2n의 루트 2의 2n제곱 빼기 1. 자,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의 2n-0제곱, 1의 2n-2제곱, 1의 2n-4제곱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이제 이항 정리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항 정리를 풀게 되면은 ENC 0만 있는 게 아니라 ENC 1도 있고 ENC 2만 있는 게 ENC 3도 있고 이러면서 짝수 홀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의 2n제곱을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2n 컨비네이션 0의 루트 2의 0제곱. 이름 그냥 안 쓰겠습니다. 앞에 거에 r제곱이야. 2n 컨비네이션 1의 루트 2의 1제곱. 2n 컨비네이션 2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 컨비네이션 2n의 루트 2의 2n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은요. 뭐만 살아있냐면 요것과 두 칸 건너 있는 것만 살아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럼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또 하나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마이너스가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루트 2 마이너스 1의 2n제곱을 하시면 앞에랑 똑같아요.
2n 컨비네이션 0의 루트 2의 0제곱 마이너스 2n 컨비네이션 1의 루트 2의 1제곱.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를 안 쓴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뿔마 이런 식으로. 보통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1 빼기 루트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2n 제곱이니까. 예.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되고 예, 똑같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밑줄 친 식의 2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뭡니까? 이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2분의 1에 루트 2 플러스 1의 2n제곱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2n제곱 빼기 1. 네, 여기 답 되겠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원리 알겠습니까? 문제가 두 칸 건너 하나씩 하는데 지수는 1씩 늘어나잖아.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2의 제곱, 4제곱, 6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짝을 맞춰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되나요? 다음. 자, 증명 문제가 일부 있네. 4-6번.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6의 n제곱, 8의 n제곱 더한 게 an일 때 a의 83을 갖다 49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a의 83이 뭐냐면은 6의 83제곱. 어마어마하다. 그지? 8의 83제곱이야. 이거를 49로 나눠래. 이거 6의 83제곱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거 구하면은 뭐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9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49는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나머지만. 이걸 어떻게 구할까?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49와 6하고 8하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9는 뭐예요? 7의 제곱이 7의 제곱. 6하고 8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6은 7에서 2를 뺀 거고요. 8은요. 7에서 2를 더한 거니까 어라? 요거 두 개가 뭔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거 지금 가만 무슨 단원이지? 이항정리 단원이네? 그래서 이 값은 7-1의 83제곱 더하기 7 플러스 1의 83제곱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83 컨비네이션 0에 7의 0제곱. 잠깐만요. 7의 0제곱 마이너스 1의 83제곱. 마이너스 1의 83제곱. 이게 쓰겠습니다.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쓸게요, 그냥. 그럼 더하기 83 컨비네이션 1에 7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82제곱. 됐니? 그 다음에 또 더하기 83 컨비네이션 2에 7의 2제곱 마이너스 1의 81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83 컨비네이션 0에 7의 0제곱 1의 83제곱 더하기 83 컨비네이션 1에 7의 1제곱 1의 82제곱 또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식이. 근데 이걸 갖다가 49 나누는데 49가 7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7의 제곱이나 7의 세제곱이 다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49로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49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이 앞부분이고 이 앞부분이 바로 나머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을 잘 째려봤더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1, 1,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결국에는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49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식은요. 83 곱하기 7 그 다음에 곱하기 1이고요. 여기는 83 곱하기 7 곱하기 1이니까 더하니 곱하기 2. 그러니까 요거를 49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만 관심 있는 겁니다. 뒤에 거는 나눠 떨어지고 앞에 건 0이기 때문에 요것을 49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관건인 거예요. 이걸 직접 구해 49 나눠도 되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재밌게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49 나누는 거니까 이미 7이 하나가 있잖아. 이 안쪽에 7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7 곱하기 12 하면은 84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기 됩니다. 값은. 7 곱하기 11 더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식이. 그럼 이 값은 이렇게 분배법칙하면은 49 곱하기 11 곱하기 2 더하기 6, 7에 6 곱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9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49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6이 12, 하는 것은 83, 84. 84를 갖다가 49로 나누시면 1 하면 49가 되고 여기가 35가 돼서 나머지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항 정리가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AN은 3의 2n제곱 빼기 5의 n제곱일 때 AN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 봤더니 얘가 9의 n제곱 빼기 5n이야. 그러면 이 값은 10-1의 n제곱 빼기 5n인 거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는 여기서 10이 없는, 그러니까 10의 배수인 거 제외한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니까 이것은 당연히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야, 지금이. 네. 그래서 이제 구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n 컨비네이션 0에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쓸게요. 잠깐만, 읽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여기 쓰기 낫겠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10의 0제곱.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의 마이너스 1의 n-1제곱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점점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빼기 5n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주어진 이 파트가 전부 다 10의 배수이니까 1의 자리 숫자 관계가 없고요. 요것만 1의 자리 숫자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n이 짝수 홀수인에 따라 달라지겠네. 그래서 n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은 여기 숫자는 자, 요 네모 박스가 10 곱하기 k 꼴이야. 그 다음에 홀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여기 홀수니 어떻게 됩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홀수 이런 꼴인 거야. 그럼 이 값은 5 곱하기 홀수 무슨 꼴입니까? 그치? 10 곱하기 m 더하기 5 이런 꼴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치? 5 곱하기 짝수는 항상 끝자리가 0으로 끝나고요. 5 곱하기 홀수는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니까 2를 빼고 5를 빼니까 6을 뺀 것이므로 이 값은 쭉 붙어있고 마지막이 4로 끝나는 거지, 끝자리가. 자, 알겠어요? 빼는 거니까 6이 아니야. 4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n이 만약에 짝수이면 똑같아요. 10 곱하기 k 이런 꼴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짝수는 여기가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짝수가 되면은 자 빼기 5 곱하기 짝수 형태인데 요거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니까 요것만 끝자리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이 홀수냐 짝수에 따라서 홀수면 끝자리가 4로 끝나고요. 1의 자리 숫자 4고요. 짝수이면 1의 자리 숫자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활용 이항 정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고, 자, 지금부터 이제 4-7번, 8번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학교 수능 시험이나 또는 내신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떤 수학적인 상황을 폭넓게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오히려 고1, 2 이전에는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항이 2개가 아니라 3개짜리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름이 이항 정리가 아니라 3항 정리야. 3항 정리. 항이 3개짜리. 더 나아가서 4항 정리, 5항 정리, 다항 정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항 정리.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9제곱의 전개식에서 a제곱, b세제곱, c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말인 거야. 이게 원리가 이항 정리하고 똑같아요.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이게 지금 항이 총 9개가 있는 거잖아. 이걸 전개를 했을 때 a제곱, b의 세제곱, c의 4제곱 항의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는 뜻은 이 중에 총 숫자를 몇 번 뽑습니까? 9개를 뽑는 거야. 9개를 뽑는 거야. 9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a는 2번 뽑히고 b는 3번 뽑히고 c는 4번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조합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9개 중에서 a를 2개 뽑아야 돼요. 그러면 9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7개지. 그 7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b를 3개 뽑습니다. 그러면 4개 남지. 그 추가적으로 나머지 4개 중에서 c 4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이 앞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1번 문제 푸는 방법인 거야. 다시 9개가 있는데 1번 위치, 2번 위치부터 9번 위치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a 2개, b 3개, c 4개를 구하는 방법. 이 몇 가지인지를 구하는 게 바로 개수거든요. 그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7 곱하기 6 그냥 쓸까요? 9, 8이 70 나누기 2하는 값은 36이고요. 곱하기 얘는 7 곱하기 73은 35죠. 35. 네, 이게 답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할까요? 18 곱하기 2 곱하기 35니까 70. 그지? 이게 좀 쉽네요. 7, 8에 56에다 가면 1260. 네, 여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고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뽑아서 a제곱, b세제곱, c4제곱 된다는 뜻은 한마디로 a가 2개, b가 3개, c가 4개라는 뜻인데 이게 꼭 앞에 2개가 a, 그 다음 3개가 b, 그 다음 4개가 D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이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일 처음에 2개는 A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B가 나오고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C, 여기서 B, 여기서 A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 그 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라서 이 값은 9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바로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앞에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한말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고요.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해도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은 따로가 아니야. 사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합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조합을 해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다항 정리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20제곱을 전개했을 때 A의 5제곱, B의 4제곱, C의 6제곱, D의 5제곱, D의 4제곱, 2. 이렇게 생긴 것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20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4팩토리얼, 6팩토리얼, 4팩토리얼 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것인 순열이나 또는 연속해서 또는 20 컨비네이션 5, 나머지 16 컨비네이션 4, 그 다음 11 컨비네이션 6, 그 다음 5 컨비네이션 4, 그 다음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됐죠? 연습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5인항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전개하면은 그러니까 A의 어떤 제곱, B의 이거 제곱, C의 이거 제곱이 나오는데 세모랑 네모랑 동그라미 더한 값이 지금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쓰면 P라고 놓고요. 여기 Q라고 놓고 이걸 R이라고 하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5가 되는 거야, 이게 지수가. 근데 문제가 이 5는 뭐냐면은 이 5는 5제곱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5팩토리얼 나누기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5가 되려면 반드시 분모가 뭐가 돼야 되나요? 4팩토리얼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이 요 값이 4팩토리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PQR은 더하면 무조건 5가 돼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느냐?
하나가 4, 하나가 1, 하나가 0 밖에 없습니다.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값은 왜 이거밖에 없냐고 물어보시면 선생님 411 되는 거 아닙니까? 411도 물론 곱하면 4 팩토리얼 맞지만 합이 5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하나가 3이 되면 안 됩니까? 3이 되면 이게 뒤에 갖다가 4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4개, 하나가 1개, 하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A의 4제곱, B의 1제곱 이런 거 앞에 개수가 5가 되는 거예요. C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어느 것이 뭘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4, 얘가 1,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얘가 0, 얘가 1, 얘가 4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합은 바로 3팩토리얼 6가지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4가 되는 게 될 수 있는 방법은 PQR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둘 중에 하나. 0은 자동 결정.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항 정리 이해하겠습니까? 삼항 정리, 다항 정리. 자, 좋아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이번에는 삼항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계수 계산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1의 6제곱을 전개를 쫙 하면은 x의 12제곱부터 시작해서 x의 마이너스 6제곱까지가 쫙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십시오.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우리가 방금 3항을 배웠으니까 x의 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1, 6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x의 제곱의 p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q제곱, 1의 r제곱, 단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 개수가 나오는데 이 개수가 방금 공식에서 6팩토리얼 나누기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개수가. 알겠습니까? 자, 근데 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이게 지금 이건 x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x의 세제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수가 뭡니까? x의 2p-q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2p-q가 3이 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p가 1이면 안 되고요. p가 2고 q가 1이면 되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r이 얼마겠습니까? r은 3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얘가 3이 되면은 6제곱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0이면 되겠네요. 얘가 4가 되는 순간부터는 안 되겠네요. 합이 무조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개수가 얼마냐를 구하는 과정은 개수가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개수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안 쓸게요. 그냥 3팩토리얼 되어서 구하시면은 5팩토리얼 나누기 2팩 3팩이 10이니까 60이 되고요. 여기는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면 이 값은 20이 되어서 두 개 더하면 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지. 삼항 정리, 다항 정리는 일단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항 정리로 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 문제의 두 번째 문제.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복잡하네요. 당연히 이런 거 5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항이 몇 개 나온 줄 알아? 3개짜리 5제곱이니까 3의 5제곱, 243개의 곱셈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전개하면 어쨌든 상수항, 루트 2가 있는 항, 루트 3이 있는 항, 둘 다 곱해주면 루트 6이 있는 항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상수항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전개를 하면은 1의 p제곱, 루트 2의 q제곱, 루트 3의 r제곱, 그 다음에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상수항이 되려면, 그러니까 루트 2나 루트 3이 없으려면은, 정수값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q하고 r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 q, r이
가질 수 있는 조합이 무수히 많지 않고 뭐가 가능하냐면은 짝수되는 거니까 00도 물론 됩니다. 이 값은 물론 거지. 5, 0,0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짝수가 돼요, 무조건. 또는 얘가 2가 되면은 3, 2, 0 또는 3, 0,2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거. 자, 2 되겠죠? 가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 하나가 4제곱이 될 수도 있겠네. 1, 4, 0 1, 0,4 또 있습니까? 둘 다 1, 2, 2 자, 요거 조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는 케이스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계산을 하는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 조합으로 연속해서 뽑거나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500이 되는 것의 개수는요. 이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이 앞에 개수에 들어가는 값은 문제가 뭐 5팩토리얼 나누기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이 앞에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걸 제곱 세제곱하게 되면 이걸 구한 상수값이 또 살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곱하기 뒤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이면은 5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이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5, 0, 0이니까 1이 남아서 이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야.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3이 0이 되려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앞에가 10이 남고요. 곱하기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면 뒤에 숫자가 2의 제곱이 되니까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씩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0, 2가 되면 똑같아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돼서 10이 되고요. 여기가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이 되어서 10 곱하기 3은 30이 나옵니다. 이렇게. 1사가 되면 똑같아요.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하는 거니까 5야 5 앞에가 5. 그 다음에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4. 5, 4, 20.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5 곱하기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9. 5, 35. 이렇게. 마지막 1, 2, 2는요.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곱하기 1, 2, 2니까 2, 3은 6이 곱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 값은 120을 4로 나누니까 30, 3, 6, 18에서 180이 나오게 되고요. 싹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180, 200, 250 그래서 280 잠깐만요. 180, 250 잠깐만 계산이 뭐 이상한데요? 5, 4, 20. 5, 9, 35가 아니라 5, 9, 45네요. 네, 쏘리. 다시 100, 200, 250, 296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항정리를 구했던 원리를 통해서 항이 두 개가 이상이 있어도 결국엔 푸는 과정 똑같구나. 그리고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이 이제 다항식 관련된 내용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고1 때부터 제일 처음에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배우면서 이제 다항식, x의 n제곱꼴을 쭉 다뤘잖아요. 뭐 나머지 정리, 뭐 이항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쭉 배우다가 지금 배우는 이항 정리에서는 이제 이거를 거듭 제곱을 하는 형태를 배우는 거야. 근데 삼항 정리는 결국은 이항 정리하는 원리하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어차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요. 실제 이항 정리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뒤에 연습 문제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까지가 추가가 되면은 다항함수 형태를 다루는 모든 내용을 고등 과정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 과정이 2차 함수나 1차 함수, 1차식, 2차식만 다룬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고등 과정 이게 차수가 높아진 형태의 고차의 방정식, 부등식, 고차 함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식을 변형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고 이과 수험생들은 이제 다항식이 아닌 초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미적분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고등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는 과정이 대부분 이제 고등 과정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좀 어색하지만 지금까지 학습 습관이 잘 들었던 학생들은 충분히 할 만한 부분일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7페이지부터 이항정리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순열과 조합 부분, 경우의 수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